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TV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소식이 오늘 드디어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요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소식. 오늘 영상에서 새롭게 공개된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6월 18일 또 한 번의 중요한 발표가 있었으니 이번엔 뭐가 달라졌을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 크고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와 경제 대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주요 정책 방향을 보면 새 정부는 국민 누구나 의료, 돌봄, 주거, 교육 등 생애 주기별로 최소한의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받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위원회 신설, 아동수당 확대, 노인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지원 확대, 간병비 급여화, 국민주치의제 도입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영유아, 초등학생, 어르신, 장애인 등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 일자리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돌봄 국가 책임제가 본격화됩니다. 청년과 가족을 위한 정책도 강화되어 청년 미래적금, 신혼부부, 출산가구 지원,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청년과 가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배드뱅크 역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배드뱅크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부실 채권을 한 곳에 모아 전문적으로 적립 매입하는 기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재 금융위원회와 정부가 본격적으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거나 기존 새출발 기금 등과 연계해 은행, 저축은행이 가진 부실 채권을 사들인 뒤 일정 조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원금 일부 소각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팬데믹 이후 만기 연장, 상환 유예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만 5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에는 대상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실질적인 채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과 금융권 출연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채무 조정을 위해 금융권 협조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요즘 뉴스에서 추경안, 1차, 2차 추경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추경안이 뭔지, 그리고 이번에 왜 2번이나 편성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추경안이란 정부가 한 해 동안 쓰기로 국회에서 승인받은 예산 외에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 재난, 민생위기, 정책 변화 등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올해 쓰기로 한 돈이 부족하거나 새로 꼭 필요한 사업이 생겼을 때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더 써도 되냐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년에는 1차 추경과 2차 추경이 연이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은 주로 재해, 재난, 긴급한 경기 대응, 기존 정책의 보완에 초점을 맞췄고 2차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과 전국민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등 더 폭넓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1차 추경안 규모는 약 13조 8천억 원, 2차 추경안 규모는 약 20조 원 안팎으로 1차, 2차 추경안 합계는 총 35조 원에 근접합니다. 이처럼 2번에 나눠 편성하는 이유는 경기 상황, 세수 변동, 정치권과의 협의, 국민 체감도를 모두 고려해 시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1차, 2차 추경안에는 국민 생활 곳곳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2차 추경안 중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10에서 13조 원대로 전망되며 최종 예산 규모와 지급 방식은 국회 심의와 정부 최종 발표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폭넓은 민생, 복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식 발표된 새로운 소식에 따르면 얼마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으니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관에서 당정대 협의회가 끝난 직후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뭘 어떻게 받게 되는 거지? 내가 궁금했던 민생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생각 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어떤 소식인지 전달드릴게요. 오늘 발표의 핵심은 바로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즉 정부가 올해 초에 짰던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긴급하게 편성해서 경기 살리기와 민생 회복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번 1차, 2차 추경안을 합치면 무려 35조 원에 가까운 규모가 됩니다. 이 정도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엔 전 국민을 기본 지급 대상으로 하고 취약계층 등 더 두텁게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즉 일반 국민은 1인당 15에서 25만 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은 30에서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에서 50만 원 정도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상위 10% 고소득자는 일부 지급 제외 또는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편 지급 원칙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 그리고 취약계층, 지방, 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겐 더 두툼한 추가 지원이 반영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지원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할인율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포함되어 전 국민이 일정 기간 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실채권 탕감과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됩니다. 연체, 상환유예 대출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일정 조건이 되면 원금 일부를 소각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방,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이 강조됐습니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방민에게 우대와 추가 지원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의결되고 이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지급 시기와 구체적인 방식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 금액, 신청 방법 등은 국회 심의와 정부 최종 발표 후 다시 한번 안내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